데일리아 스탁은요, 저희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우선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밤사이에 예상치를 웃돈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오전장에서도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긴 했었지만 오늘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급락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히려 이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시장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좀 순매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외국인의 이제 순매도가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변곡 구간을 우리가 좀 찾아내는 게 시장 전략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오늘 특히 코스피 시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바이오 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등의 지금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2%대 이상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더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제 필두로 해서 상승세가 이제 소폭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제 섹터들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아까 오전에 브리핑 도와드린 대로 오늘은 일부 이제 급등세가 강하게 또 나온 날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흐름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약간 테마적으로 손바뀜이 나온 게 지금 정치 테마 쪽으로도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다가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2.0 정권의 또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더디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이제 오후장 기점으로 반짝 움직임이 감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미국발 그 트럼프 관세 리스크 내지는 이런 트럼프 정권에 대한 수혜 섹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지금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된 흐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와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실지 저희가 데일리아 스탁 지금부터 3가지 테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아 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조선입니다. 조선주들의 쾌속 운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노이즈를 피할 수 있는 쪽으로의 시선이 쏠리면서 조선주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어제는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요, 방산입니다. 조선과 더불어 또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방산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까지 지난해 K방산주들은 연이어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로봇입니다. 트럼프 취임 전부터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로봇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강세를 이어온 로봇주인데요.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한 종목씩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조선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들
연이어서 이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조선 업황 전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마다 요즘엔 좀 의견이 갈리는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시세가 좀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트럼프 이제 관세 부과 리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관련 섹터들 네. 내지는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한국과 그 조선업 관련해서 네. 그런 협력을 기대해 보겠다. 특히 MRO 쪽 분야 관련해서도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국내 산업에 있어서는 조선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 있죠. 친환경 네.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받으려면 어차피 지금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부터 일단은 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실적 피크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이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또 인도되는 또 선박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빈 곳을 수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한 모멘텀이 지금 미국 MRO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존스법에 이어서 선박법 발의를 지난 12월 달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말에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연초되자마자 앞서 앵커님이 브리핑 주신 것처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관련해서 이렇게 동맹국과 해군 함정 건조를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건조를 제일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조선 쪽에서요. 네네. 미국, 중국, 네. 우리나라가요? 일단은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시장에 이런 이제 조선업을 가장 잘하는 강국은 네. 중국과 네. 우리나라,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국제 무역 상선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미국 내 조선사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거의 이제 미국에서 만든 선박들은 그 상선보다는 군함이 좀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또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미국의 또 국력도 키우려면 이런 군함들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가성비 있게 잘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선택 가능성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 수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국 해군 MRO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20조 규모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그 선박에 대한 그 군함에 대한 수주도 따낼 수가 있고 네. 군함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보통 40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40년 동안 유지, 보수, 정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까지도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네.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업이 당연히 계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사이클이 이제 슈퍼 사이클에서 울트라 사이클로 이제 진입한 신호탄이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상승 흐름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시장에서 오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오션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작년에 미국 MRO 관련돼서 수주를 이제 2건 정도 또 따낸 이력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 쪽에서 미국의 지금 그 해군 함정이 한 10척 정도 올해 좀 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MRO 네. 쪽에서. 한 5척에서 6척 정도는 수주를 따낼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는데 이곳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상선도 건조하고 MRO 사업도 이제 전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이 필리 조선소 쪽에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게 당장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흑자 필리조선소 향 그 매출에 대한 흑자 기대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지금 기대감이 이미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오션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하나오션을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목표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 시세가 네.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지금 78,000원 구간이잖아요. 네. 10만 원 구간대까지도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조선 섹터를 이제는 투자용은 아닙니다. 추세 매매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가고 있는 섹터가 확실히 또 수급이 가고 있고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오션 또 다음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 그 종목이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사실 하나오션에 비해서 가장 앞서서 함정 정비 협약을 먼저 체결한 곳입니다. 네. 작년에는 도크가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두세 척 정도 수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투를 튼다는 거죠. 네, 신고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도크가 차 있으면은 뭐 필리핀이라든지 타 국가라든지 중형 그런 조선사와 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도 오늘도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HD 현대중공업이 중형 조선사와 협업 가능성이 있다. 그럼 네. 어디와 하겠냐라고 했을 때 K조선 내지는 HJ중공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이 비교적 지금 MRO 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사 중에서는 오늘도 이제 흐름이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전고점 지금 돌파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 1월 달 구간이 이제 7,700원인데 지금 7,200원 구간대까지 올라왔죠. 이 구간대만 돌파가 된다면 역시나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슈팅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여전히 이 HJ중공업 좀그 MRO 쪽에서는 탑픽으로 네. 예, 아직 안 올라간 탑픽으로 꼽아보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짧게 대응하고 싶다. 제가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6,5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주봉상 움직임 봤을 때 2022년도 전고점 이제 구간대 기점으로 봤을 때는 한 8,400원 정도까지는 상단 여력이 있거든요. 흐름 보시면서 10,000원대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지금 현재 사이클상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HJ중공업을 대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 속에 국내 조선사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여기에 MRO 사업과의 기대감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긍정적일 수 있겠고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의 경우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현재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HJ중공업을 좀 픽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HJ중공업이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저희 두 번째 테마와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좀 점검 받아볼 건데 방산 올해도 이제 조선과 더불어서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에 또 하나인데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는요. 지금 지난해 네. 방산 4사의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네.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좋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정치만 하더라도 3조 정도, 그러니까 네. 지난해보다 1조 정도 더 늘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트럼프 2.0 정권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가장 그 트럼프 정권에서 밀고 있는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뭐 중동 국가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계속해서 방위비를 지금 올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심지어 이번에 뭐 미넨 그 안보 회의에서도 그 미국산 무기를 유럽 국가에 이제 사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라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방위비에 대한 지출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런 국내 방산 기업들에는 계속해서 수주 소식과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신규 계약에 대한 이야기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네.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지금 뭐 주요 무기체계 수출이나 국내 납품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주요 기업들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 방산 종목들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현대, 롯데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거를 연속 급등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시세를 뿜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같은 경우 루마니아 수출이라든지 폴란드 2차 계약 가능성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페루와 중동 등의 새 파이프라인까지도 현재 발굴 중이라고 하니까 이 모멘텀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라 역시나 현대롯데도 시국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네. 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지금 모멘텀 나왔죠.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쪽에서 방산 조선 계속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50만 원 선이거든요. 네. 추가적인 움직임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면요. LRG 넥스원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흐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이라크와 무려 한 3조 규모의 중거리 유도미사일 청궁2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중동 시장 공략을 지금 본격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K 대공만 벨트를 확장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또 수주 모멘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3사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와 AI를 등에 업고 이제 로봇주들 어제는 사실 이제 좀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다시 강세 보이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있어서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현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했었고 1월 달에서 지금 2월 초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 사이클을 안 탄다, 대시세가 이제 안 나온다 이거는 아니고요. 숨고르기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은 잠시 매도를 했다 재접근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멘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국내 대기업들 삼성전자를 지금 필두로 해서 뭐 SK 쪽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네. 사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의 그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콜옵션을 행사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분 행사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지금 로봇 관련 이제 산업이 휴머노이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웨어러블이라든지 협동 로봇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기술적으로도 움직임을 봐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이제 가속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콜옵션도 행사를 했고 자회사로 지금 편입하고 있는 중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호재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삼성전자로 사명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 있지만 이게 또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 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세가 끝난 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을 강하게 준다 한다면은 거의 한 30만 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만 원 선 만약에 이탈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좀 숨고르게 하시고 재공략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 쪽에서도 계속 이제 로봇 산업에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또 부각이 같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의 자회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SK 쪽에서 지분 투자했다라는 이유로 또 부각이 한번 됐었거든요. 역시나 최근에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나서 지금 짧게 조정 주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을 확 주게 된다면 유일 로보틱스 역시도 조정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또 36,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대응
시장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도 한 42,000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조정을 좀 줬다 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애매하게 본정권이시거나 내지는 약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봐드리도록 할 텐데 로보티즈도 LG 쪽에서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LG 쪽에서 뭐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티즈에도 지분 투자를 할지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았어요. 경영권을 인수한 곳은 로보스타만 지금 경영권을 인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보티즈에서 만든 자율주행 로봇 개미라는 브랜드가 LG전자와 계속해서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2월 초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다 한다면은 이 데드크로스 이후로 다시금 골든크로스가 떠야지 추세 상승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역시나 조정 가능성이 있는 좀 애매한 구간대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세 종목 다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조정 가능성, 눌림 가능성 있다. 네. 주의하셔라.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서 로봇 관련주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로봇까지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JW 인베스트 저희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